자, 이거 이제 잔사 그 기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봤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공 경로 부분에서 고속 가공 경로 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고속, 얘를 하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열어서 보죠. 열기 위해서 파일 열기, 저장 하나. 자, 공유 폴더에서 MCX에서 밀에서 서페이스에서 일단은 코어 영상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레프트 오버 레스트 밀 뭐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재가공 형태인데요. 얘를 하나를 열어서 자, 지금은 이제 코너 잔삭을 처리를 했네요. 잔삭을 이제 스캐럽 형태로 처리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경로를 일단 지우고,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끝단 부분을 영역으로 선택을 못하니까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하니까 한쪽으로 좀 쏠려 있긴 한데, 이게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해서요 한쪽으로 일치를 시키죠. 그래서 상단을 여기로 해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 보기 했을 때 상단으로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아 놓고 재료 설정을 해서 전체 형상을 한 다음에 상단 값을 한 2로 주고요. 여기다가도 플러스 12 정도 하죠. 해서 그 소재가 약간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처리를 했고요. 크게 작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수직 구간에 있는 선은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지워서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영역하고 아래에 있는 영역하고, 물론 밑으로 해서 잡아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가공 경로에서 공면 고속 가공 경로에서 코어 황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상 드라이브 오면 다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고 재료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하고,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은 거니까 됐고, 절삭 조건에서 하향 절삭이나 상향 이것도 똑같죠. 스텝 다운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절삭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스텝, 그 다음에 최대 스텝 5에서 0.1.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할까? 최대 스텝 5를 줬는데요. 스텝 다운은 1이고 최대 스텝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얘를 무시하고 그냥 경로 생성하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얘를 2mm씩 주보죠. 그 다음 코너는 이제 모서리를 R을 주고자 할 때 0.5로 하겠다. 윤곽공차 뭐 0.1, 녹색공차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생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의 그 안쪽으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공구 중심 영역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XY 스텝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이죠. 근데 이제 간격을 잘 보시면은 일반 가공에서는 이 값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 값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최소하고 최대가 있는데, 약간씩 이제 이 사이에서 조절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45%가 있으니까 10파이에 대해서 45%니까 최대가 4.5가 되는 거고, 최소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작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구 유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툴패스가 여기 한번 지나가고 또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 경로와 경로 사이에서 연결할 때 틈새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속 높이까지 떴다가 옆으로 가서 내려올 건지 아니면은 바로 옆으로 갈 건지, 이 공구 유지라고 하는 게 틈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틈새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구 지름에 대해서 2만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 가공에서 주는 값보다 훨씬 크죠. 큰 값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절삭 순서 최적화는 일단 떴다 내렸다는 걸 최대한 줄이겠다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가공 여유는 1로 되어 있다. 황삭이니까 여유값을 주는데, 여유값을 0.5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형태로 한다면은, 근데 이제 좀 이제 일반 그 곡면 가공하고 차이점은 측면 여유하고 바닥 여유를 따로 줄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 있어요. 일반 가공은 이게 따로 못 주거든요. 같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속 가공에서는 따로 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코달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구가 들어갈 때 이 모서리 부위를 알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먹는 것을 방지하겠다. 100% 먹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폭이 좁은 부위가 이렇게 있었을 때 공구가 들어갈 때 한 번에 이렇게 쭉 지나가 버리면 100%가 먹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간격을 50%를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피치 못하게 이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부위에서 일반 가공 그냥 지나가지만 이 고속 가공 같은 경우는 이런 부위가 있었을 때 들어갔다가 계속 돌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절삭량을 50% 줬으면 그 50%만큼만 절삭한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초에 들어가는 스택 간격은 지금 공구 지름에 대해서 10% 최대 스택 간격을 줬네요. 공구 지름이 10이니까 10에 10은 1mm 정도 줬고, 초기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게 돌 때 이 원호의 지금 반경인데, 공구 지름의 30%니까 3 정도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시도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소, 그러니까 돌 수 있는 최소 값은 0.3이다. 0.3보다 작게는 안 돌겠다. 그러면 거의 직선을 100% 먹는 것이 되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냥 기본값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 속도를 조절을 할 때는 평상시 이송 속도의 몇 프로, 이게 이제 코너 작업할 때는 50% 정도 주겠다. 뭐 그런 정도 대충 보시면은, 그 다음에 경로 간 이동에서 이제 진입할 때는 이제 헬리컬로 진입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구 직경의 한 45%로 해서 뭐 4.5 정도를 하겠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릭스로 들어가겠다. 진입 시의 속도, 그 다음에 3D 원호 이송 출력, 이건 이제 G0이나 G03을 출력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 램프를 체크하게 되면 그 외곽 그 바운더리 형태, 즉 형상 형태를 가지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진입 헬릭스보다는 좀 더 이제 진입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 원보다 작은 영역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형상을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Z 높이는 3, 진입 각도는 뭐 2도, 그 다음에 프로파일 길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이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프로파일 램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작아요. 작을 경우에는 이 길이 값보다, 프로파일 길이 제한 이 값보다 작은 영역은 프로파일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시할 작은 포켓 크기하고 약간 의미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무시할 작은 포켓, 이게 공간이 작은 영역은 건너뛰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못하니까. 그 크기를 22로 줬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프로파일 길이 제한도 지금 20으로 줬는데요. 이거를 크게 주면 좁은 영역은 경로를 생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작게 주겠습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생성이 되라 이렇게 줘버리면 좁은 부위도 일단 생성을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좁다 싶으면 약간씩 이제 조절해서 필요 없는 아주 좁은 부위는 이제 다른 재작업을 할 때, 다른 작업을 할 때 작업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팁 쉘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스팁은 이제 경사가 심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쉘로우는 경사가 완만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깊이 제한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한계 인식을 체크하면 현재 드라이브 대상으로 선택한 곡면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내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7.3까지가 이제 가공 영역이라는 얘기거든요. 얘를 가지고 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깊이 값을 제한을 두고 싶으면 여기다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선택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 진입할 때와 복귀할 때가 일반적으로 그 일반 곡면 가공에서는 수직 원호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 틈새에서 조건 주는 게 좀 있긴 한데,
약간 이제 수직온호 이건 수직온호만 들어가 있네요. 수직온호 형태가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속가공에서 좀 더 다양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 수직 복귀가 있고 최소 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최소 거리는 경로와 경로를 연결을 할 때 이송 형태로 이거는 12,500으로 줬는데, 속도가 좀 빠르긴 빠른데 G01로 가겠다는 얘기죠. G01로 가야만이 직선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컬업이라고 컬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모델링 형상에서 얼마만큼 여유를 주고 갈래, 지금 클리어런스가 4로 되어 있는데 4만큼 위에 가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R 값을 얼마로 할는데 지금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4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할 때 직선 구간 약간은 이제 연장을 한 거죠. 직선 구간 연장하고 수직 원호, 그 다음에 수평 원호 다 2로 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수직 이송 조절에서 트리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경로 가공하면은 이제 그 모서리 부위를 트림하지 않고 다 출력하겠다는 얘기고요. 트리밍 최소화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모서리 각진 부위를 약간 트림 처리를 했으면 부드럽게 처리하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코너 부위를 어느 정도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기본값이 이제 트리밍 최소화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코어 기능이다 보니까 외곽에서 들어가는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외곽에서 들어가서, 자, 들어갈 때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지금 보면 이제 R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R 값이 지금 4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컬스 다운하고 컬 업인가 뭐 그런 게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가공은 그냥 수직으로 툭 들어가는데, 이 고속 가공 기능에서는 최대한 각진 부위를 대상에서 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으로 봤을 때 R진 부위 들어갔는데, 이 원의 크기를 8로 그려서 보시면, 정면 보기를 했을 때요, 얘가 지금 이 R 값이 아닌데 8은 4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진입의 조건이 되게 해당이 되겠네요. 이 조건에서 2R 여기가 되겠네요. 수직 호 진입할 때 2로, 얘는 빠져나갈 때, 이송할 때 이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2라고 하는 값으로 수직으로 들어갈 때, 수직으로 들어갈 때 원을 그려보시면 4로 그렸을 때 2R로 형성된 거 볼 수 있죠. R을 대상에 들어갈 때 2R을 그리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 부분이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이게 여기가 이제 들어갈 때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 빠져나올 때, 끝나고 나서 빠져나올 때 해당이 되겠는데요. 현재 여기에 있는 이 R 부위, 이 R의 크기가 아까 그 4R로 형성된 그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에서 현재 그래픽을 평면으로 해서 한번 보면, 그 원을 그렸을 때 이거를 8로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그 8R짜리를 그리면서 복귀하고 있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돌아가는 그 영역이 지금 4R을 형성하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R이 크다 보니까 지금 경로가 그 뭉퉁뭉퉁하게 지금 생겼어요. 이게 부드럽게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이게 생성이 되긴 되는데, 이 R 값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얘를 줄여보겠습니다. 1로 줄여서 한번 보죠. 떨어뜨리는 양은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귀할 때 그 RV가 좀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R이 복귀하고 넘어갈 때 R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 모델링 형상에서 4 정도를 여유를 두고 떠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경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보이는데, 얘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게 된 상태에서 공구가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당연히 민날이 안 먹게 하겠죠. 민날이 안 먹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제거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 다시 들어가서 하향절삭으로 해서 좀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날을 먹지 않고 외곽에서 들어갔다는 거고,
뭐 일단은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최대한 이제 가공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어다 보니까 기본이 외곽에서 들어온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최적 그게 아니라서 올라가면서 치는 것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뭐 이것하고 일반 포켓 가공하고 다른 점은 투패스 자체가 좀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하고 떠서 이동을 할 때도 일단은 급속 이송으로 떴다 내렸다는 게 없죠. 그냥 웬만한 것들은 다 그 절삭 이송으로 그 위에서 그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형태로 얘를 작업을 했을 때는 공룡 항상에서 이제 포켓 가공으로 작업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공구를 설정하고 0.5mm를 설정하고 스텝 간격은 2로 줬는데 일단 뭐 그대로 주는 걸로 하고 일정한 오버랩으로 체크해보죠. 외측에서 진입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절임량은 5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지금 이건 이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다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작업 평면을 바꿔놔서 작업 평면은 평면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요. 얘는 이제 고속가공 형태인데 가공 간격을 제가 깊이 스텝다운을 2를 줬는데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게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얘하고 그 다음 이것하고 일단은 영역 밖에 있는 경로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밖에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공 시간상으로 보면 데이터가 이게 훨씬 더 많네요. 그러면은 얘는 왜 이렇게 많지? 측면 가공 간격을 50% 줬는데 일단은 이 경로가 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근데 간격이 촘촘한데 느낌상 그러나 얘를 한번 모의 가공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속 가공을 했을 때하고 차이를 좀 보는 건데 스텝 간격이 되게 촘촘하네요. 여기를 45, 이게 50%죠? 5로 돼 있었네요. 50%로 하고 재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맞겠죠. 그래서 184, 그렇죠. 이게 더 훨씬 경로가 좀 적어야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 포켓으로 작업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고속가공 기능으로 작업한 건데, 이걸로 작업했을 때는 경로 자체가 뭐 각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측에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지 않았나? 여기를 공구 중심면에 외측에서 진입하겠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하고 재생성 했을 때 외곽에서 진입하는 거죠. 별반 지금 같은 경우는 별반 차이가 별로 못 느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근데 이제 황삭에서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안 된 거. 이게 최저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코어 황삭은 이제 올라치는 것이 없는데 이 최저 코어를 체크하면 올려서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계를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그 황삭이고 됐고 그다음 공구는 10평으로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이 스텝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간격은 일단은 50% 정도를 주고 근데 그죠? 50% 정도 주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계단 모양이 크게 되는데 스텝 다운 값은 일단은 뭐 한 이 정도를 주겠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업은 0.5mm 간격으로 하겠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최소 가공 경로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너 부를 얘기하거든요. 코너 부위는 한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부위 여기는 이제 올라치는 거. 이 기능 때문에 뭐 필요하면은 이제 중삭을 건너뛰고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직벽은 수직벽 구간을 굳이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수직벽은 작업을 뺐고요. 그 다음 틈새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틈새도 이 공간이죠. 떨어뜨린 양인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경로를 생성할 거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작업할 때 이제 아까 틈새를 무시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무시하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떠서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속도를 빨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떠서 속도를 이렇게 빨리 줘서 가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대한 그 공구 복귀를 하지 않겠다. 공구 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갈 때하고 끝날 때는 빠지고 그 다음부터 다 밑에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역을 회피할 때 이거는 이제 이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떨어질 때 그 영역 회피하는 어떤 기준, 영역이 이제 닫혀있는 그 영역에서 영역으로 빠질 때 뜨겠다. 그때만 뜨겠다는 얘기고, 영역이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영역을 회피하거나 거리를 초과할 때, 이게 거리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 간격이라고 하면은 여기 간격이 되겠네요. 이 간격, 틈새 크기. 이거보다 컸을 때는 뜨겠다. 그 다음에 영역을 회피하거나 거리 초과할 때, 일정한 거리, 이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뜨게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공명가공에서 얘기하는 틈새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거리를 초과할 때, 이 거리를 초과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가공에서는 안함을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뜨지 않고 옆으로 가겠다. 그 대신에 갈 때는 속도를 좀 빨리 주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절사선처는 깊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날끝, 가공 여유는 0.5에서 0.5로 하겠다. 그 다음 재료 경계는 같은 의미고요. 경로간 이것도 진입할 때 헬리컬 형태로 진입하겠다. 뭐 4.5 정도 헬릭스를 그리면서 들어가겠다. 자, 이거는 이제 닫힌 영역을 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열려있는 영역은 헬릭스로 진입하지 않고 외곽에서 진입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너무 크게 주면 좁은 부위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작게 일단은 주시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스틱 섀도우도 전체 영역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연결 조건도 아까보다는 좀 조건이 좀 많죠. 아까는 이게 수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순했는데 얘는 진입할 때와 복귀할 때를 각각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는 수직코면 수직코, 수평이면 수평 이게 되는데 얘는 달리 줄 수 있는 거고, 트리밍 최소화 이것도 뭐 같은 의미고, 여기도 이제 전체 수직 복귀로 되어 있는데 얘도 최소 거리를 체크해서 그 대상 모델은 간섭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송할 수 있다. 그 다음 파트 클리어에 대해서는 4로 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줬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죠. 일반 코어 황삭을 했을 때와 이거는 이제 그 외곽에서 드론 형태로 그때그때 다 작업을 했는데요. 이 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정하게 이제 외곽에서부터 드론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검증을 켜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하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일정한 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제거한다는 얘기죠. 깊이를 2mm씩 깊이 가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업 기능을 이용해서 0.5mm 간격으로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을 0.5 간격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0.5 간격으로 작업을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개랑 비교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모의 가공 했을 때 이게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일반 가공하고 이거하고 차이점. 이건 소재가 좀 위에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얘는 이제 다 작업하고도 이 미철삭된 영역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하고 얘하고는 좀 다르죠. 얘네들은 그 계단 모양이 크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죠. 얘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단 모양이 크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적다. 그 대신에 이제 경로가 좀 크죠. 여기가 지금 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도 일단은 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표시하겠다 체크하면 일단은 경로가 많아요. 근데 이것하고 지금 얘만 하더라도 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얘도 점 데이터가 이게 돌아가니까 있긴 한데 이건 이제 거르기라면 좀 없어지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전에도 봤지만 모든 경로가 다 점 데이터거든요. 직선 같은 형태가 없어요. 직선 같이 일자로 쭉 가는 게 없고 이게 다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 형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경로가 그래서 직선 구간에서는 점이 없습니다. 점이 없는데 그리고 얘도 일단은 점이 그다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부드러운 형태를 좀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들어갈 때 원호를 지금 점 형태로 생성을 한 건데 그래서 점이 그닥 많게 생성되는 건 아니다. 이 구간 점과 점 사이의 구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좀 차이가 많아요. 이거하고 얘하고. 그래서 생성된 G 코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은 이제 거르기 작업을 통해서 얘를 좀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 50으로 주고 얘는 25에 25를 주게 되면 얘는 50을 주고 여기는 25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4188 이었던 것이 다시 재생성을 했을 때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훨씬 줄었죠. 지금 얘가 가장 데이터가 적고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더 많아졌죠. 이게 지금 일반 코어 황삭보다 얘가 더 줄어들었어요. 데이터가 점 데이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위에 것도 이제 거르기를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아까는 이 구간이 다 점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이 없어졌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르기를 하게 되면 얘를 거르기를 하게 되면 이게 9, 6, 8로 돼 있었는데 거르기 작업을 마쳤을 때 데이터가 줄었죠. 딱 크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얘보다는 줄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은 얘죠. 그러니까 일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그 일반 공면 가공을 했을 때의 데이터고 이제 장비라든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고속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튀어나온 영역을 작업하는 거고 여기 가공 경로에서 황삭에서 이제 여기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역은 이제 바가지 형태, 그러니까 진입할 때 헬리컬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 외의 조건들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얘를 한번 이게 지금 코어 형태이긴 한데 얘를 잡아서 경로를 생성을 해보면 자, 황사이긴 한데요. 지금 영역 근접 시작됐고 공구는 10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됐는데 얘도 이제 스텝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스텝 다운을 얼마로 할 거냐, 뭐 2로 하겠다, 여기를 0.5로 하겠다 이렇게 줄 수 있고 코너알은 2로 돼 있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얘도 0.5로 하고 0.5로 하고 일단은 황삭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뭐 걷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경은 4.5 3D 형태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여기도 1로 주겠습니다. 일단은 무시할 포켓 크기, 쉘로우는 인식 체크, 연결 조건은 아까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최소 거리로 이송속도 여기는 2로 주고요. 나머지들은 됐고 그래서 확인하시면 거리기를 체크할까요? 거리기 체크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체크해 놓으면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항상 그 값으로 저장되겠습니다. 그 기본값은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기본값을 저장하겠다 체크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네, 경로가 생성되는데, 일단 영역은 이제 기본이 닫혀 있는 개념에서 경로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영역 밖으로는 지금 경로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최적 코어 같은 경우는 밖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영역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작업한다. 안쪽에 작업하기 때문에 다 진입을 헬리컬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진입할 때 보시면 헬리컬로 들어가서 작업한다. 자, 헬리컬로 들어갔는데 이게 다 점 데이터 나왔네요. 점 데이터 나왔는데 이게 왜 점 데이터 나왔을까? 제가 헬리컬 진입할 때 이거를 체크 안 했나? 언어 이송 출력. 이걸 체크하면 점 데이터가 아닌 언어 형태로 출력되겠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이게 점이 아니라 언어 형태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영역이다 그러면 닫혀있는 부분을 작업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범위 내에서 닫혀있게 작업한다. 닫혀있는 그 영역으로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부분을 봤고요. 나머지 기능들이 있긴 한데 이거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황잔삭이 있고 최적코 이제 최적 잔삭인데 일단은 최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면 업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적이 없는 것들은 이제 업 기능이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삭 부분을 보면 이제 워터라인은 등고선이에요. 근데 등고선 똑같은데 다른 것은 뭐냐면은 코너 부위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구를 6볼로 처리를 해보면 자, 절삭 조건에서는 이제 하향 절삭 이제 스텝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고선이니까 내려가는 양이겠죠. 0.6이다. 여기서 이제 절삭 추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씩 뭐 추가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를 해보죠. 일단은 이걸 1로 주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코너는 이제 코너를 부드럽게 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중심 영역이고 얘도 됐고 가공 여유는 0으로 하겠다. 측벽과 바닥을 따로 줄 수 있어서 뭐 좋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역을 좀 넓히거나 줄이거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각도 램프 각도는 10도 그 다음 무시할 작은 포켓 크기 일단은 무시하지 말고 다 작업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틱 셀러우도 있는데 전체를 작업하는 걸로 하겠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워터라인을 할 때 0도에서부터 9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경로가 생성돼야 될 영역을 여기서 줄 수 있다. 우리가 등고선 가공에서 추가 조건에서 45도를 경계로 해서 그 안쪽은 경로를 생성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45도를 주게 되면 그 안쪽 완만한 영역은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0에서 90도 다 생성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하고요. 얘도 2로 주고 자 경로를 생성해보면 자 얘는 이제 워터라인이라고 하면 등고선이죠. 등고선인데 이제 이 꼬부랑꼬부랑 움직일 때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좀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드럽게 처리하고 떴다 내렸다는 것은 줄이고 그러한 거지 특별하게 많이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이제 경로화해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호 형태로 들어갔고 이거를 일반 등고선으로 해도 비슷하게 처리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할 때 좀 떠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 가공에서 스캐럽도 마찬가지예요. 대상 선택하고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가공에서 스캐럽하고 그닥 큰 차이는 없는데 스택 간격 1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구 궤적 높이 높이는 우리가 그 커섭의 값으로 지정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간격을 준 거고 이건 커섭이면 0.001 주면은 한 2 정도 주면 아주 이제 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줬을 때 자동으로 지금 계산해서 0.2 정도 주면은 이 정도의 간격 커섭이 나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뭐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방향이나 역방향. 그냥 다운밀, 업밀. 다운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업밀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다운밀로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고 오버랩. 오버랩은 이제 위와 아래 겹치는 부위를 주겠다는 얘기고 쉘로우 각도는 5도를 경계로 해서 줬네요. 쉘로우는 이제 완만한 영역이라는 얘기인데 그 경계 영역 각도를 몇 도로 할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고 이제 영역 잡았고 여유값은 0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경로간 됐고 스팁 쉘로우도 전체 영역을 하겠다. 일단은 스케일업은 전체 영역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나머지는 다 똑같게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2로 주고 나머지는 됐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스케일업이니까 다 모든 면을 덮겠죠. 그래서 경로가 생성되는데 그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할 때라든지 뭐 이게 지금 그냥 최종 이 경로만 있는데 그 경로와 경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얘가 뜨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다 점 데이터로 지금 데이터가 생성이 됐는데 일단은 기기한테는 좀 무리가 안 가게 가면서 경로와 경로 사이가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안전하게 대상 공면에서 떠서 이동한다. 의미를 보시면 되겠는데 뭐야 이거는 다 덮었죠. 그래서 경로와 경로 사이 작업을 할 때 지금 이거는 부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다운밀을 체크했는데 일단 왕복을 체크하죠. 그래서 그냥 제거를 하면 일단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네요. 이게 그 영역을 잡아서 쭉 내려오면서 덮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면이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스케일업이다 보니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작업할 때 괜찮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에서 스케일업 수평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일반 가공에서는 포켓 가공에서 포켓 황삭에서 수평 영역 체크를 해서 수평 영역을 작업을 했는데 얘는 이제 정삭 경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영역은 됐고 나머지는 될 것 같고 공구에서는 평행등을 하겠다 체크하고 하향 나머지 이 측면 다 0으로 일단 주겠습니다. 가공 횟수도 한 번으로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진입 헬릭스 됐고 스팁 전체 다 인식하고 연결 조건도 됐고 일단 확인하죠. 하게 되면 이제 평면 구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 지금 프로파일 형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직선 형태로 펠리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얘처럼 이제 들어가서 평면 영역을 찾아서 이렇게 경로를 생성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덮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사각에서 따로 나왔다는 것이 좀 다른 건데 그 다음에 라스터는 이제 평행선을 그리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할 때 좀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것만 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공구를 6볼로 체크하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여유값만 00으로 잡고 그냥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간격을 좀 맞춰야 되겠네요. 스택 간격이 되게 크네요. 이거 궤적 0.002로 잡아볼까요? 2mm로 하겠다. 각도는 0도로 하겠다. 그 다음 경로간 루프 형태로 할래? 직선 형태로 할래? 이성 형태. 스텝 샬로우는 전체 하는 걸로 하고 그
그다음에 연결 조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주면 될 것 같고요.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떴다 내렸다를 엄청 하네요. 이게 왕복 형태를 취하는데 그 수직으로 내려갈 때 원호 형태로 내려가다 보니까 얘가 이게 생성이 됐는데요. 조건에서 이제 한 방향으로 왕복으로 돼 있는데 그러네요. 왕복으로 돼 있고 중심 영역 선택하지 않았고 각도는 0도로 돼 있고 일단은 뜨지 않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영역만 경계는 필요 없고 영역만 작업하는 거고 연결 조건에서 얘를 체크를 안 해서인가 보다. 최소 거리를 해서 작업을 해보죠. 여기를 이송값으로 하고 절대 증분 44 돼 있고 5 트림 최소화 하고 일단 틈새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틈새가 어디 있을 텐데 내측 이거는 영역 확장 개념이고 일단 확인해 보죠. 이게 뭐 자동치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제 이송 높이까지 이 정도 떴다 내렸다 했는데 얘는 뜨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수직으로 내려갈 때 원호를 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좀 크게 주네요. 이거는 그 부분을 끄면 주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복 형태로 작업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미제사된 부분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속가공 기능이 쭉 있어요. 펜슬도 있고 라스터도 있고 나선 헬리컬 들어가는 거죠. 방사형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완만한 영역하고 경사가 심한 영역을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 스케롭하고는 좀 달라요. 스케롭은 이제 옵셋한 형태로 작업을 했는데 얘는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향절삭으로 한 방향으로 하겠다 체크했는데 스텝 다운 0.5 그 다음에 경계 각도. 그래서 경사가 심한 영역과 경사가 완만한 영역을 이 각도로 제한을 둡니다. 두고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만한 영역은 이제 얼마를 줄 건지, 경사가 심한 영역은 얼마를 줄 건지 측벽하고 쉘로우 영역을 구분해서 스텝 간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에 끝낸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됐고 여유값을 0으로 하고 경로가는 이렇게 됐고 작은 포켓 무시 됐고 연결하고 나머지 조건은 같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도 최소 거리로 하죠. 여기도 한 이 정도 주고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알아서 경사가 있는 구간과 완만한 영역을 인식을 해서 경로를 다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케롭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처리되는 감이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게 옵셋한 형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완만한 영역은 라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한 영역은 등고선을 하고 이게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하이브리드로 복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면은 가공하고 나면 그닥 깨끗하게 처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 부분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 마지막이죠. 하도록 하겠습니다.